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분을 모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깨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내일이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사과를 할 거냐를 놓고 당 내부 갈등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 같은데요. 원래는 오늘 마지막 집회로 경기도에서 장외 집회를 열려고 하다가 이 일정은 취소된 것 같고 어제 인천 집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인천 그렇습니다. 집회 사실상 모습, 오늘 예.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이제 10번째 마지막 집회를 이제 마치고 규탄대회를 이제 종결 시키려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규탄 집회를 하면은 그 우리 지청에 뜨거운 열기를 모아서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권이나 또 민당을 상대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진영의 결집으로 네. 신기청천해야 되는데 되려 그 집회 규탄대 현장에 가면 마음만 상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 의견 그 지지를 하시는 그 강성지청은 지지층들이 오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규탄대 행사장마다 가서 네. 그분들이 늘 주도적으로 그 분위기를 압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니시는 건가요?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속이었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양양자 최고위원이 가장 큰 항의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회 현장 갈 때마다. 대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이제 뭐 정도의 차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장동욱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이 볼썽사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당내 분열 갈등으로 비춰주는 게 더 이거는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목소리가 잦아들 것 같지는 않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일부 의원들은 일단 안철수 의원은 개별적인 사과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초재선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지도부가 만약에 뭐 일관된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은 독자적으로 사과하는 거 이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인들은 또 자신의 지역 유권자들의 또 정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입장, 소신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예. 특히 이런 작년 12.3 비상계엄 같은 이 정치적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그 오판에 늪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하지만은 그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등에 진 짐은 갈수록 더 무거워져서 그 이제 사람이나 뭐 인생사 다 그렇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어야 사는 건데 예. 지금 끊임없이 국민의힘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오르막길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고. 못 내려놓으니까 그런 예.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긴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고 어제 마지막 집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자꾸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과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당 내분으로 몰아가는 게 오히려 그냥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쟁하자 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어제도 이제 보십시오. 법사위에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갖다가 법사위 소위를 민주당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의결해 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법사위 이제 본회의 가결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럼 본회의 이게 해부되는 절차만 남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란 전단 재판부는 기정사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합특검 또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 먼저 하는 건 지금 노 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검이 6개월 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예? 했죠. 그런데 뭘 여기서 또 새 특검을 갖다 이 미진한 내용에서 묶어가지고 토탈 다시 이제 특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계 특검의 미진한 내용은 전부 거기서 다 닫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갖다 이제 전천후적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이 있는 세 개 특검에서 좀 미진했던 걸 다 모아서 종합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은 법률이거든요. 법률에도 수사기관, 수사 범위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뭐 광범위하게 전천후로 다 어떤 내용이든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네. 즉 이 말은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12.3 이 비상계엄의 오판에서 비롯된 내란 프레임을 끝까지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끼치겠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전략이거든요. 네. 그럼 그 내란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내고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장동혁 딱 지도부 입장에서는 보수 우파 진영을 결집시켜서 그 내란 프레임에 맞서는 그런 대응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유일한 지금 대응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은 할 만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중요한 것은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또 종합 특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 국민의 피로도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그 강기 어린 그 행동들을 이걸 스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 여론이 나빠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국민 여론이 민주당 리들 그런 정치적 행위로 내년 6.3 지방선거 또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얕은 셈, 그것 때문에 국민의 헬시로 또 수백억의 특검을 또 작동시켜야 되느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하늘 치솟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등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좀 막 몰아붙이는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고 국민의힘 내용만 좀 불거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 우리 당은 20대, 20%대 잘해봤자 중반대 네.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8개월부터 거의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어제 장도연 얼마나 대표가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송석 원내대표 또 뭐 지금 이제 107명의 의원들이 얼마나 스크럼을 짜고 열심히 싸웁니까? 예. 열심히 싸우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절규를 내지만은 결국은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결집된 힘으로 지들을 꺾지 못하잖아요. 결론은 중도층에 있는 그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 힘을 보태줘야만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여론이 악화되겠죠. 그죠? 예. 국민의힘은 여론이 높아지고 그걸 되면은 민주당이 저런 정치적 행위를 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 당일에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18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름을 올린 분이고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틀림없어요. 어제 얘기한 것도 들어보면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긋고 정리를 못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 이전에 우리 보수 우파 지정은 벌써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걸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이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됐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자신의 그 억울함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이걸 끝까지 뭐 특검 수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또 뭐 법원 재판 과정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그러게요. 그냥 오롯이 그냥 누가 봐도 저 재판은 저 검찰에서 공소 유지나 뭐 이 기소한 내용 보면은 이거는 저걸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돈 10원 하나 모은 거 없는데 저런 식으로 몰아가냐 예. 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억울해도 말 한마디 않고 그 어려운 옥고를 치른 거 아닙니까? 5년 가까운. 예.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은 5년 만에
다시 지난 2022년 우리 보수 우파 지진에 기회를 준 거거든요. 정권을 그러니까 줬는데. 지금도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이 바꿔지지 않으면요, 국민의힘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좀 침묵을 했었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공개 재판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윤 전 대통령의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럼 뭐 사과도 윤 전 대통령이 좀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다른 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나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모습이나 김건희 여사 볼상사나운 그런 뭐 몰지각한 그런 내용들이 예. 언론 보도와 기사돼 버리면요, 우리 당이 그 뭐 지금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다, 뭐 민주당이 정말 노란봉투법이다, 상법 개정이다, 뭐 그런 입법 폭주 남발, 이런 정말 그 문별한 행위를 해도 그냥 이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한번 그냥 건정전에 가서 의자에 오르는 순간 묻히는군요.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밖에 나간 게 대장동 항소포기 때문에 나간 건데 그러면 그건 다 묻히고 지금 사과할 거냐 말 거냐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대장동 김만배 그 일당들에게 그 수천억의 개발 이익을 예. 결론은 항소 포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정부가 김만배 그 개발 특혜 그 자금을 갖다 세탁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합법적으로 이제 그 돈을 근데 그 이슈가 지금 많이 묻혀버려가지고 묻혀버렸죠. 다 예. 묻혀버렸잖아요. 계엄 사과 여부에만 지금 관심이 국민들이 쏠리고. 그런 김만배 일당의 그런 개발 특혜 그런 사욕을 예. 이걸 갖다 다 어떻게든 여론으로 한수시킬 수 있는 그런 분노로 민당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 예. 일이 되면은 야당이 이번 규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김만배 일당들의 그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얻은 그 개발 이익을 다시 우리가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그런 규탄 대회였거든요. 예. 근데 그 본질은 다 남발라 가지고 우리 내적인 그냥 내부 총질이다 뭐다 그리고 저 민주당의 내란 정당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그냥 몸부림만 그것만 남아버렸네요. 몸부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동익 대표가 그냥 12상 비상계엄 1년 차에 그냥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모든 게 또 뉴스에 그냥 다 가려져 있었고. 예. 지금 근데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때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되고 뭐 이랬던 당원 게시판 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이거 다시 꺼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리 보수우파 진영을 총결집시켜서 그리고 중도로 그 소구력을 더욱더 확보해서 예.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자기 진영의 사람들, 또 앞으로 입을 막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특혜를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잡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진영이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근데 오히려 이제 굉장히 오른쪽 진영으로는 뭉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가까운 오른쪽 진영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예 겁니다. 배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보수가 합리적, 개혁적 보수, 뭐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강성 보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내 보수 진영 이 큰 그릇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다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맨 오른쪽에 좀 강성의 목소리, 그분들의 스펙트럼만 계속 넓어진다 그러면은 예.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이 보수의 목소리는 이제 다 우리 당에서 수용되지 않는 그런 그릇으로 비춰지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 다 중도 무당처럼 남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리겠죠. 그렇죠. 뭐. 그 말은 민주당은 일정 부분 그 진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예. 또 선거 때 되면은 중도층으로부터 결국은 자신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을 찍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의 그냥 이 큰 그릇 안에 스펙트럼을 자꾸 줄여나가는 행위예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어제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를 했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건데 중간에 이제 사업가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 뭐 이런 혐의거든요. 좀 궁금한 것은 명태균 씨를 특검에서는 기소를 하진 않고 오로지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인물들만 재판에 넘긴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예, 오세훈 시장은 오직하면은 요즘 세상에는 범죄 사실이 있거나 뭐 의혹이 있으면은 핸드폰 털려버리면은 다 털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핸드폰 사소해라. 예? 핸드폰 털리면 끝난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자신의 핸드폰 10년 동안 사용한 핸드폰 8개를 고스란히 그냥 특검에 제시하면서 다 뒤져봐라. 그렇게 해서 포렌식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예. 예? 그냥 근데 왜 기소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13개의 여론조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거기 물론 공표 여론조사도 있고 비공표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예. 그럼 몇 개는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처음 13개라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를 비롯한 그 강혜경 씨 미래한국사회연구소라는 예. 그쪽을 통해서 그 뭐 사업가라는 오세훈 뭐 예. 허리 많은 지원자 김모 씨, 김모 씨 사업가. 그 사람이 그러면은 3,300만 원만 그 사람들을 지원했냐고. 네. 한 1억 가까운 돈이에요. 근데 그걸 일정 부분 3,300만 원만 이게 정치 자금으로 쉽게 말하면 선거 앞두고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걸 이 사람이 대납한 거다. 그렇게 해서 기소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을 잘 알지만 참 이 사람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조심해가지고 예? 밥도 제대로 이렇게 좀 기분 괜찮게 예. 밥 한 그릇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깐깐하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하다 예. 해서 인간성이 없다. 오히려 정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 사람인데 저게 엮여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신이 저렇게 엮인다는 거 자기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런 것도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의 항변처럼 결국은 민주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 그래서 왜냐면 민주당 어. 추천 특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특검이 민주당의 비위에 맞추는 결정을 낸 건데 네. 이러면은 자, 민주당이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그나마 경쟁력이 없잖아요, 누구도. 지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오다가 또 잠깐 들어간 거 같거든요. 김민석 총리도 그냥 자기가 서보려고 그냥 여러 각도로 다 때려보지만은 예. 그거는 되지 않으면서 당내 쪽으로 되려 갈등 구조만 커지고 하니까 빠지는 행태인데 네. 그렇지만은 니들끼리 한번 경선해봐. 그리고 안 되면은 내가 마지막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 이게 지금 김민석 전 총리 스탠스인데.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결론은 민주당이 이번에 오세훈 기소를 특검에서 함으로써 뭘 얻는가 하면요.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을 갖다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아, 안 그래도 왜?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요? 우리 당은 당규상으로는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쉽게 말하면 출마에 제한을 받는 그런 그 규정들이 제한들이 있단 그 말이에요. 혐의가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인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당당 내적으로 그럼 저걸 앞으로 공관이라든지 어디서 저걸 풀어줘야 될 건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기소가 된 이상 출마 자격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그러면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정무적 판단뿐만 아니라 그 각급 이제 선거관리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안 되면 뭐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당 최고 지도부에서 이걸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내적으로 이게 이제 분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특검이 무리한 정치자금법 기소를 했는 혐의로. 겁니다. 예. 제가 보더라도
지금은 그냥 일단 다들 잠잠하지만 민주당 역시 당내 경쟁자들끼리는 조금씩 약간의 어떤 신경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오세훈 시장과 대적해서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하려는 분들은 이걸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소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 기소 문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그러니까 경선 방식의 룰 세팅 가지고도 국민 여론 비율을 갖다 좀 줄여버리고 다음 비율을 높이는 7대3 흔히 말하는 룰을 갖다 논의했다는 그 기사 하나만 오더라도 얼마나 이게 예민하고 첨예하게 부딪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뭐 논란을 빚고 또 그게 또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 뭐 당이 정한 그런, 규칙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무슨 소리냐. 억울한 이건 기소다. 예. 정치적 기소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을 우리가 당 차원에서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물론 크겠지만은 네. 이게 이제 논란의 거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가 풀어나가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이제 대선 때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수사다, 야당 탄압 수사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원 당규에 있던 규정을 조금 예외 적용해 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뭐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번 김건희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뭐 오세훈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한 탄압 수사다 이렇게 규정하면은 또 예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당 내적으로도 패스트 트랙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예. 5년 넘게 그렇게 이제 뭐 수사와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과정에 그 사람들이 각급 선거 출마에 불이익은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없었군요. 예. 뭐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비록 특검이 정치적 기소를 통해 가지고 예. 오세훈 시장의 그러니까 출마를 갖다가 제한하는 국민의힘 내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한들 네. 국민의힘은 그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릴 일은 결코 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일 흔들린다면은 네. 이거야말로 사실상 특검이 그리고 민주당이 바라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게 됩니다. 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 1인 1표제, 이번 주 금요일에 중앙위원회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의견 수렴하겠다고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당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피켓까지 또 등장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너무 이런 자기 대권의 꿈 이재명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 방식으로 지금 당 운영하다 보면요 장관 오래 못 갑니다. 예. 이재명 체제라는 게 지금 더군다나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직 예? 임기가 정청래- 반밖에 안 됐잖아요. 정청래 예, 당대표 그런 6개월밖에. 독주를 절대 저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 꽃놀이 펼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서울시장, 한쪽에는 또 다음 6월 선거 이후에 8월달 전당대회. 네. 그럼 결국은 저 사람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전당대회에 아마 더 만전을 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국민의힘만 그냥 보수 진영만 깨트리고 끊임없이 내란 프레임으로 이 사람들과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지금 다 해내려면은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대권 당권 기반 다 확보될 수 있다 그런 예. 건데 네. 저는 절대 그게 쉽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5일에 또 표결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